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희 형제는 평소에도 투자 관련 의견 교환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시총 작은 알트를 여기에서 소개를 하면 조금 위험하다. 그래도 형은 지금은 알트에 욕심을 내야 할 시기다 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형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알트코인을 그럼 추천은 아니지만 선별하는 여러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기준들 중에서 한번 교집합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상승률이 기대되는 알트코인 찾는 방법. 음, 가장 쉬운 방법은 낮은 시총의 코인을 사면 되겠죠. 근데 무슨 당연하고 쉬운 얘기를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인 마켓 캡에서요.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을 가져와 봤습니다.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테더, BNB, XRP 순인데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940조, 이더리움은 314조 정도 되네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의미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꼭 정확하진 않지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2배 정도 가격을 올릴 때 필요한 돈이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더리움은 300조 정도로 2배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940조가 된다는 거죠. 비록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더 선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불장 때 비트코인은 향후 5배, 이더리움은 10배 정도 간다고 예상을 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솔라나를 또 다른 예로 들어보면요. 솔라나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300조 시총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30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킬러다고 하면서 물론 이더리움을 저는 이길 거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시가총액이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기대를 받고 솔라나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론상으로요. 지금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보다 제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 퀴즈를 내보면요. 우리 21년 불장 맞이했었죠. 그리고 25년 불장이 예상되는데요. 25년을 맞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코인을 많이 들고 25년을 맞이해야 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인 건 맞지만 딱 하나 수익률로만 본다면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많은 양의 알트코인을 보유하셔야 된다. 많은 종류가 아닙니다. 많은 양을 들고 있으셔야 된다. 그럼 또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그러면 22년과 26년은 어떤 코인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폭등 후에 폭락이 시작되는 또는 한 해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다. 혹은 다 팔아버리든지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하락률을 잘 방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면 더 중요한 2023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년 하락기를 오랜 기간 이제 거치면서 축적한 비트코인을요. 이제 슬슬 알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좋은 수익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어렵게 샀던 거를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유망한 알트코인으로 소액 이렇게 사는 시기가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에 자세한 기준들 선별하는 기준들은 다시 한번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낮은 거는 좀 리스크 하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은 낮지만 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 중에 몇 가지 기준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 교집합을 찾아야겠죠. 일단 두 번째 기준으로는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예전 말씀드렸지만 이 디파이 쪽에서 코인이 얼마나 묶여서 이제 활용이 되느냐, NFT든 스테이킹이든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흔히들 코인 투자자들 공격할 때 그런 거 어디다 써 하는데 어디다 쓰는 객관적인 지표인 거죠. 얼마나 많은 양의 코인이 쓰이는지 이렇게 묶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디파일라마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전 소개를 해드렸지만
디파이의 압도적인 1위는 이더리움입니다. 2위에 트론의 3배가 넘고요. 그리고 4위 아비트럼, 5위 폴리곤, 6위 옵티미즘, 10위 베이스 모두 이더리움 계열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뚫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다. 물론 뭐 뚫는다고 뭐 트론이나 여기 솔라나나 뭐 아발란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걸 보면 일단 약간 부동산으로 하면 강남 느낌으로 이더리움이 많이 어 이제 포진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입니다. 역시 리스크를 또 낮출 수 있는 조금은 안전성도 같이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 수다. 정확히 얘기하면 풀타임 디벨로퍼를 봐야 된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developerrepor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매월 개발자들의 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역시나 10월 기준이긴 하지만 1889명, 이제 2위가 폴카닷인데 621명. 그 외에도 이제 뭐 코스모스, 비트코인, 솔라나, 폴리곤에서 쭉쭉 있는데 뭐 이더리움의 개발자 수 밥 먹고 이것만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도 1889명이면요, 뭐 판교에 있는 IT 기업 한 개 기업의 전체 직원 숫자보다도 작은 거잖아요. 확실히 이 코인 세계가 아직은 어, 초기 단계다, 성숙화되지 않았다, 한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개발자 수도,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도 계속 교집 머리에 넣으시고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요. 네 번째 기준은 덱의 수와 볼륨입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 해서 그냥 휴대폰에 있는 앱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많이 받는 앱이 좋은 앱이겠죠. 사람들이 쓰니까요. 역시나 debrader.com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의외로 1위가 BNB 체인입니다. 이더리움보다 대배 수가 많아요. 5,076개인데 이거 최근 30일 기준이긴 합니다. 이더리움은 4,385개다. 그 뒤에도 이제 폴리건, 트론, 이오스가 여기 생뚱맞게 있죠. 아마도 최근에 뭐 분리시 거래소가 뭐 으쌰으쌰 하면서 이오스 갑자기 대비 많아진 것 같긴 해서 근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오스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아발란체, 뭐 아비트럼 등등이 있는데 이 일이 BNB 체인을 보니까요. 뎁수는 많은데요. 뭐 여기 보시면 디파이 그 예치금이라든지 NFT 볼륨이라든지 뎁의 볼륨. 그러니까 뎁의 볼륨이 BNB의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더리움이요. 그 말인즉슨 앱은 BNB가 많지만 BNB 체인이 많지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의 양, 달러의 양이 이더리움이 10배가 되더라. 결국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폴리건, 트론, 뭐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이 쫓아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파트너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큰 홍보에도 활용이 되고요.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시킬 수가 있겠죠. 최근에 아발란체가 JP모건과 함께 하면서 자산 토크나 실험을 했다더라 하면서 아발란체가 뭐 폭등을 했었던 기억 아마 나실 거고요. 비록 이때 당시는 재미를 못 봤지만 솔라나가 비자와 연계가 되어 USDC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솔라나가 속도만큼은 최고다. 이렇게 또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파트너십 하면 빼놓으면 서운한 게 바로 폴리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뭐 스타벅스, 뭐 어도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벤츠, 디즈니 정말 많은 기업들이 폴리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생태계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참 뭐 매스 어둠션이라고 하죠. 대량 채택을 나중에 받게 될 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코인의 가격과 성장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알트코인 중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스테이킹이다.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강조를 더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쉽게 말하면 업비트 혹은 코인원에서 스테이킹 되나? 왜냐하면요. 물론 뭐 바이낸스나 여러 해외에서도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하는데 편의상 업비트나 코인원이 편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뭐 트래블 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되는 거면 같은 값이면 비슷하게 고민을 하는 거면 당연히 스테이킹 되는 걸 난 사겠다. 그래서 묶어버리겠다 이 얘기인 거죠. 왜냐? 저의 단점이 뭐냐면요.
조금만 올라도 한 두 배, 세 배 오르면요. 팔고 싶어서 정말 근데 만약 두세 배 돼서 팔아버리면 25년 불장 때 이제 추수를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은 사람은 필수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은 눈앞에서요. 이 내 코인의 폭락과 폭등 이거를 안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스테이킹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킹 맡기면 개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멘탈도 잡을 수 있고 뭐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불장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저희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던 뭐 토크노믹스나 뭐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나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요소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 교집합으로 이런 코인을 잘 찾아 나가셔야겠죠. 특히 알트코인 쪽으로요. 근데 또 너무 소개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불장까지 들고 있으면 좋을 법한 포트폴리오 카테고리 5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코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일단 첫째는 코인이 맞네요. 이더리움 이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다. 왜냐? 이 두 개는 일단은 뭐 확실한 건 사라지진 않겠죠. 둘 다 나름대로 크게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낮은 시총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 영상에서부터 하나만 사면 이더리움이다. 폭락이 와도 이더리움만 사고 싶다. 6월 달 SEC가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도 이더리움 많이 샀다.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레이어 2입니다. 역시 1번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이더리움의 효과를 2배, 3배,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이더리움과 한 배를 타고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2도 한두 개는 꼭 들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저도 뭐 몇 개 들고는 있지만 일단 최애 코인은 저는 폴리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가총액도 조금 올라가 버리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테이킹이 업비트에서 쉽게 되더라. 최근에 추가가 됐었죠. 그리고 아까 그 뭐 파트너십이나 이런 대량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폴리곤 선호를 하고 지금도 들고 있고 최근에 또 뭐 레이어 2라고 해서 게임과도 연관된 이뮤터블 X가 뭐 뜨고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이 코인도 대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좀 폭락이 오면 사고 싶다. 그러나 1코인은 이더리움, 2코인은 폴리곤입니다. 이뮤터블 X는 돈이 이제 좀 남으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레이어 1입니다. 뭐 레이어 0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뭐 이더리움 킬러라고 해서 여러 코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발란체나 솔라나나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늦었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떨어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알고랜드와 폴카닷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알고랜드의 장점은 지금 시가총액이나 뭐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SEC 게리 겐슬러가 워낙 그 혹평을 했기 때문에 뭐 증권이라 하면서 괴롭혔죠. 그래서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고요. 폴카닷은 코인원에서요, 들고만 있어도 한 3에서 4% 정도 데일리 리워드를 줍니다. 뭐 스테이킹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가지고만 있어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소액 정도 사놓고 놔두고 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레이어 1에서도 한두 개 정도 들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 제가 고생하는 부류다. 좋게 말하면 저평가류인 거죠.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계 그러니까 뭐 워낙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저평가가 돼 있을 거고 송금류, 리플이나 스텔라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고생은 막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어서 좀 뭐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좀 인내심을 갖고 들고 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평가류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NFT와 메타버스 쪽인데요. 뭐 샌드박스, 마나코인, 플로우 저희도 다 들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뭐 워낙 그 예전에 뭐 슈카월드나 이런 경제 채널에서도 NFT는 죽었는가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 원숭이 그런 걸 사냐 댓글이 달리고 이런 거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이 테마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한다면 추가 물타기를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택 사항인데요.
음, 코인베이스, 뭐 인공지능, 디파이, 뭐 실물 자산화 토큰 등등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중에 저의 원픽을 꼽자면 저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정말 코인베이스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비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뭐 지금은 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뭐 바이낸스가 제재를 받으면서 또 수혜주가 돼버렸고 또 현물 ETF의 수혜주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영국 이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가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세제 혜택 주는 그 뭐 연금 같은 직장인들 들 수 있는 제도인 거죠. 한국도 한 16년인가 도입을 했던 것 같고요. 뭐 비과세나 분리과세 이런 혜택이 있는데 한국은 한 3년 정도가 의무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사로 코인베이스를 이미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오래 묵혀둬야 되는 주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그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 어,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왔다 갔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소개를 한다면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아카시라는 코인과 비텐서라는 코인을 제가 이제 좀 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산다면 한 50만 원 정도만 각각 사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디파이다 뭐 아니면 뭐 체인링크다 이런 코인들이 있겠죠.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너무 위험한 시가총액 낮은 코인들은 좀 조금만 사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에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운 좋게 알트코인들을 잘 사서 불장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의 불장 출구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이제 출구 전략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다시 복습하고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일단 비트코인 기준 20만 불, 이더리움 기준 15,000불, 비트코인은 약 2.6억, 그리고 이더리움은 약 한 1,90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조금은 여러 뭐 전문가나 전략가들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20만 불 돌파했다든지 이더리움이 뭐 한 2천만 원 돌파했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업비트에서 뜨면 바로 다 팔고 떠나셔야 된다. 어, 일단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조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3번인데요. 저 가격이 오지 않아도 않은 채로 25년이 넘어가 버렸다. 2026년 1월 1일이 됐다. 그러면 다 팔고 떠나셔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21년도에 겪었잖아요. 제가 21년도에 글을 쓸 때부터 이제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런 코인 팔았다, 저런 코인 팔았다, 뭐 지인들, 가족들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도 다 팔지를 못했어요. 다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타격이 있었겠죠. 이게 약간 뭐 실패기도 하고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이클이 어떻든지 간에 25년까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냥 뭐 그 선에서 탈출을 해야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5년까지 저 가격들이 안 온다. 또는 내가 목표한 가격에 도달 안 했다. 그러면 탈출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알트코인 투자는 언제든지 폭락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